이런 성적 기능 저하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남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생리적 현상이 안 생긴다거나 성욕이 안 생긴다거나 특정 체크리스트에서 그 점수가 안 좋다면 아, 내가 성기능 장애인가 하고 약간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해요. 저 내내 얘기를 했는데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어떤 여성분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성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원인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현대인들 워낙 바쁘니까 다음날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날에 약간 일찍 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은 조금 관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 쓰일 수가 있고 하기가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면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면 직장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관리하기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금연, 금주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성욕과 상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 그 다음에 식습관, 운동 이런 부분들이 적당하게 생활에 활력을 넣으면서 성기능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절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성관계는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우 남성분들이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계 시에 어떤 문제라든지 관계 시의 통증이나 관계 시의 불편한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우자 아니면 파트너와 적절한 상의를 해서 편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즐거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산부인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접근법이고 이제 남자 산부인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접근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음을 움직이는 게 원래는 뇌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하다가 오늘 우리 날짜다 그래서 관계할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날이 다가오면 그냥 휴대폰을 하루 이틀은 안 보셔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휴대폰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심기도 하고 우리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나만 봐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결혼하고 나서 잘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감정적인 치료가 하나고요. 두 번째로 아까 그 왜 카페에서 뭐 사서 드셔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돈으로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하시면 의외로 남편분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하고 여성분이 관리를 잘하면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게 있나요? 가끔 이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남편분들이 보시고 가끔 아내분이 너무 이뻐지려고 그러면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성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남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20, 30대는 그런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막 더 성욕이 활발해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피크가 30대까지 올라가고 40대부터 천천히 내려간대요. 남성은 70대까지 가기도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악화시키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OTT, 특정 쾌락을 주는 OTT나 도파민에 대한 자극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술, 담배,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당, 즉 성적 쾌락 말고 다른 쾌락을 주는 게 인위적인 게 너무 셀 경우에 이런 성적 기능 저하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남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생리적 현상이 안 생긴다거나 성욕이 안 생긴다거나 또 나중에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드리지만 특정 체크리스트에서 그 점수가 안 좋다면 아, 내가 성기능 장애인가 하고 약간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고쳐야 하는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편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너무 스마트폰 계속 쥐고 계시는 게 좀 문제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적으로 좀 멀리 하시는 거 이런 거 중요하겠고 금연 금주 뭐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너무 살쪄 있거나 당뇨나 수면 문제, 당뇨나 수면 문제 이런 경우에 약간 영향을 주죠. 특히 비만이 약간 여성화되면서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린다는 말도 있어요. 그 남편분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나는 성기능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1차적으로는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대중매체에서 잠깐 보면 대중매체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거기 보면 꼭 불륜하는 아저씨들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꼭 그 다음날부터 규칙적인 생활하고요. 좋은 거 먹고요. 아침부터 운동 다 하세요. 건강하게 사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도 성기능 저하가 있다고 하지만 뭔가 마음에 드는 분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이뻐져요. 화장도 잘하시고 자기 관리도 잘하시죠. 그러니까 의외로 자기 관리를 잘하면 이런 성기능 장애는 20에서 45세 저희가 만나는 어떤 그 난임 치료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 중에 이제 그 견과류 같은 거 먹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게 좋은데 자전거 정도, 달리기 정도 확실히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정액검 사람에서 남편분이 진짜 젊어 보이시는데 딱 하나 물어본 게 있어요. 원장님 저 탈모약 먹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사실 탈모약 요새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냥 네. 뭐 젊은 남성분들도 워낙에 많이 드시고 저희 남편도 먹습니다. 그래서 네. 피너스테라이드나 이런 부분들이 남성 호르몬의 어떤 뭐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성기능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퍼센트를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2% 정도? 뭐 네. 평균적으로 그 정도 약간 성기능에 조금 장애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기능 장애라는 거는 성욕이 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정액량이 준다던가 아니면 발기부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 장단점을 조금 비교를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드셔야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약을 뭐 매일 안 먹으면 큰일이 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날짜 근처가 되거나 임신을 시도하는 중에 잠깐 끊는다고 탈모가 많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저는 그렇게 좀 접근하는 방법도 한 가지고요. 40세 이상이 아니면 웬만하면 그 약에 남성 호르몬이 그 약을 이겨요. 그래서 크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약을 먹고 내가 말씀하신 그런 증상이 있다면 비뇨기과 선생님하고 약간의 조절을, 약 용량을 조절해 보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있죠. 선생님, 또 비타민 D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떨까요, 선생님? 이 면역체계라든지 아니면 난임이라든지 착상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좀 관련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적정량으로 보충을 좀 하시고, 사실 한국인들은 실내 생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난 그냥 종합 영양제로 보충을 하고 있다라고 하셔도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사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내내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날짜를 잡는 날 남편분은 어떻게 하고 아내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 진료실에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해요.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약간 어떤 성별에 따른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드렸을 때 그거를 너무 숙지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 여성분들 각자 약간 서로의 배우자가 좀 즐겁게 관계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자들은 아무래도 분위기를 좀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이라든지 청각, 후각 약간 이런 자극들이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에 맞는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뭐 감동적인 편지라든지 진솔한 대화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약간 즐거운 성생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좀 단순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있잖아요. 시각적인 자극에 좀 민감하고, 그게 이제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생식 능력을 시각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평소랑 다르게 입는다던가, 오늘 좀 다른 사람 같아 보이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신다던가, 평소에 입지 않던 속옷을 입는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한번 관계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조언드립니다. 두 분 모두한테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임신을 시도하잖아요. 그럼 의외로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아침에도 서로 보고 한번 웃고, 저녁에도 한번 보고 웃고, 애기 생길 때까지. 그러면 의외로 그 분위기가 그냥 나 갔다 올게 얘기 아니라 분위기가 서로 웃어만 줘도 그래도 집에 가면 웃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아주 작은 실천 방향인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임신이라는 게 사실은 결과기는 하지만 네. 그 과정도 사실 이렇게 막 힘들게 하거나 막 숙제하듯이 해치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즐겁게 그렇죠.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 마지막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